자, 교과서는 106쪽이고요. 기초문제는 각자 간단하니까 풀어보는 것으로 하고 선생님 5번부터 16번까지 우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는데 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삼각형이 있다는 뜻이죠. 삼각형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접하고 있어요. 그럼 A, B, C 이렇게 꼭지점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2다. 굳이 그림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의 길이 여기가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러한 원을 외접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삼각형의 외접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라지 R로 표시하고 2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ABC의 둘레의 길이가 9라고 했어요. 여기 각 A와 마주보는 게 스몰 a라 그랬고 각 B와 마주보는 게 스몰 b라고 그랬고 각 C와 마주보는 게 스몰 c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A와 B와 C를 더했더니 9가 나왔다는 뜻이죠. 조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하면 좋을까? 지금 위에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외접원의 반지름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무슨 법칙을 떠올려야 될까? 그렇죠.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중에서도 우리 변형 공식 기억나요? 변형 공식 생각하면 사인 A는 2R분의 A와 같았죠.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스몰 c와 같았어요. 그래서 2R 분모가 공통이니까 한 번만 적고 분자끼리 더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난 이걸 구하면 된다. 그런데 위에 조건에서 R은 2라고 했기 때문에 2를 대입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 답은 4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을 써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딱 정리하면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딱딱 있거든요. 대입만 해주면 4분의 9라는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일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보면 원 모양의 연못이 있고 마찬가지로 세 지점 ABC가 있는데 5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삼각형의 외접원이 이 연못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어진 것은 각 B, 각 C, 그리고 변 BC의 길이에요. 12m. 그런데 연못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연못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의 넓이잖아요. 원의 넓이. 원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원의 넓이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지?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외접원이니까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즉 나는 뭘 찾으면 된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R의 값이 얼마인지 찾으면 끝나는 거죠. 즉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법칙이다? 사인 법칙일 확률이 높죠. 주어진 조건을 보면 각을 몇 개 가르쳐줬죠? 각을 2개 가르쳐줬다는 거는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요 각은 몇 도일까요? 그렇죠. 45랑 75를 더하면 120이 나와요. 그러면 각 A는 전체 180도에서 45랑 75를 더한 값을 빼주면 나오겠네요. 몇 도죠? 60도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각 A는 60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60도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얘가 누구라 그랬죠? 얘를 스몰 a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즉 a와 스몰 a를 알아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r이에요.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쓰면 된다. 어떻게 생긴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스몰 a는 2r과 같다. 이 공식 쓰면 되겠죠.
sin A에서 A는 60도라고 했고 스몰 a는 12m니까 12 대입하고 2r.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r이기 때문에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 보세요. 여기 곱하기 2분의 1 해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여기도 곱하기 2분의 1 해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r만 남고 2는 분모로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다라고 했죠. 왜냐? 이 부분이 항상 분모가 2로 나오기 때문에 2를 이렇게 미리 해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좀 방향이 반대긴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sin 60도 얼마죠?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약분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r의 값은 루트 3분의 12가 되고 유리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3을 한 번 더 곱해주면 3분의 12 루트 3 한 번 더 적으면 4 루트 3 되겠네요.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했어요. 4 루트 3 됐나요? 그러면 연못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위로 가서 적을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연못의 넓이니까 파이 r의 제곱이다. 그래서 파이 곱하기 r은 누구였죠? 4 루트 3이라고 구했잖아. 요거의 제곱이다. 즉 최종 답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 제곱해주면 얼마죠? 4, 4, 16에 루트 3도 제곱을 하면 3이 돼서 4, 4, 16 곱하기 3 48에 파이를 뒤에 써주는 게 좋겠죠. 최종 답은 48 파이가 됩니다. 연못의 넓이는 48 파이란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내가 사인 법칙을 써야 할까? 나중에 어떤 문제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변형 공식을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냥 공식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렇게 캐치해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7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요거는 괄호 1번 같은 경우는 쉽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떤 공식이 필요할까요? sin A, sin B, sin C 물론 괄호 2에 코사인 B 같은 것도 있거든요. sin 변형 공식, 코사인의 그 변형 공식 잘 써주면 되는데 우선 하기 전에 요 부분 먼저 볼게요. 이렇게 각 더하기 각으로 표현된 거는 조금 변형을 미리 해놔야 돼요. sin A 더하기 C 같은 경우 지금 삼각형 ABC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180도 빼기 누구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sin 같은 경우는 180도 빼기는 무시하고 sin B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sin A 플러스 C를 sin B로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괄호 1번부터 해볼게요. sin A 대신에 2R분의 A를 대입할 거예요. sin B 대신에 2R분의 B를 대입할 거예요. 그쵸? 이게 사인 법칙 변형 공식이죠.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2R분의 A의 제곱이란 뜻이고 2R분의 B의 제곱이란 뜻이고요. 2배 2R분의 A란 뜻이고 곱하기 2R분의 B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이 뒷부분은 sin B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2R분의 B 이렇게 대입했어요. 이거 계산해 볼까요? 좌변이 2R의 전체 제곱이 분모가 되고요. 분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서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2R 곱하기 2R이라서 2R의 제곱이 분모가 되고 분자는 2AB 돼요. 양변에 똑같이 2R의 전체 제곱을 곱해주면 여기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분자끼리 같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AB와 같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인데 2AB를 이 항에서 이렇게 적어주면 는 0이 되겠죠. 즉 좌변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요. 즉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0이 됐대요. 그럼 그러한 수는 누구밖에 없다? 0밖에 없다. 따라서 A 빼기 B는 0이어야 된다. 즉 이건 무슨 말이에요? A랑 B는 같다는 뜻이죠. 그럼 최종 답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문제에서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B인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됐나요? 괄호 2번도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코사인 B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이 복잡하긴 한데요. 이렇게 당겨서 이쪽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사인 A 대신에 누구를 대입할까? 그렇지. 2R분의 A 2 곱하기 코사인 B의 변형 공식 기억나요? 코사인 B니까 B를 제외한 2CA로 시작하고 C의 제곱, A 제곱, 마지막에 빼기 B의 제곱 곱하기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변형 공식으로 다 대입해서 적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줄 수 있는데 우선 E 약분되고요. C 약분돼요. 양변에 똑같이 2R을 곱해주면 이것도 없어지죠. 그러면 남는 것만 적으면 A는 A분의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밑에 1이 있다 생각하고 대각선으로 곱하면 A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그럼 A제곱 A제곱도 날아가겠네. 그쵸?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B제곱을 이항하면 B제곱은 C제곱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따라서 제곱한 것이 같다는 거는 B는 원래는 풀마 C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B와 C 모두 변의 길이를 의미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호가 나올 수 없어요. 따라서 B랑 C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풀마 C가 아니라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최종 답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답은 B는 C인 뭐가 될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라는 문제는 대부분 변의 길이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 A나 코사인이 포함된 식이 보이면 변형 공식을 대입해서 어떤 스몰 a, b, c에 대한 식으로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코사인 법칙이 떠오르죠. 그런데 코사인을 구하면 안 되잖아. 사인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꼭 알아야 되는 게 사인 제곱 A와 코사인 제곱 A의 합은 항상 1이다. 이거 예전에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갔던 내용이지만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서 계속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사인 제곱 A는 꼴로 정리하기 위해서 1 코사인 제곱 A라고 쓸 수 있고 사인 A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앞에 부호는 뭐다? 사인 A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플러스다. 왜냐? 사인 값 같은 경우는 A가 어차피 180도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에 그 각에 대한 동경이 위치하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사인 A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두 번째. 사인 A를 바로 구하지 못하고 아까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A니까 E, B, C로 시작해야 되겠죠? B, C. B의 제곱, C의 제곱, A의 제곱.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합차 공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앞에 4, 4, 16. 여기 뒷부분을 합차 공식 써주면 이게 5 빼기 6, 5 더하기 6과 같아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5가 돼서 5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최종 값은 8분의 1이 돼요. 그럼 코사인 A가 8분의 1이니까 사인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적어놨던 이 식을 적용하면 사인 A는 루트 1 빼기 코사인 A의 제곱. 아까 방금 구했잖아. 코사인 A가 8분의 1이니까 제곱한 거는 64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루트 안의 값은
루트 안의 값은 64분의 63. 그래서 루트 64분의 루트 63이라서 한 번 더 적어볼까? 간단하게 해주면 88이 64라서 8, 79, 63이라서 3 루트 7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 답이 되겠네요. sin A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sin A를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계속 sin A에 집착하면 안 돼요. cosine A를 찾아도 충분히 sin A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우선 cosine 변형 공식을 적용해서 cosine A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sin A를 구해도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요런 과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넘어갈게요. 9번 문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주어졌는지 보세요. 두 변의 길이와 각이 하나 주어졌는데 A, B, C 이렇게 문자가 겹치는 게 없고 다 다를 때에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 각이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앞으로 A, B, C가 보이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구나. 이게 B, C, A더라도 A, B, C가 골고루 있다면 항상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확인해볼까? 여기가 스몰 a일 거 아니에요. B랑 마주보는 변이 스몰 b, C랑 마주보는 변이 스몰 c. 자, 보세요. A가 요거고 B가 요건데 각 C를 가르쳐줬대. 맞잖아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 주어진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확인할 수 있고 적으면 A가 3이고 B가 5고 여기 120도인데 원래는 둔각삼각형으로 그려야 된다, 그치? 근데 쌤이 아무 생각 없이 예각으로 그렸네. 하여튼 이런 조건일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보아시오.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거는 라지 R 말하는 거잖아요. 라지 R.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보통 외접원 나오면 사인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에는 사인 법칙보다는 그렇죠. 코사인 법칙이 더 빠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선생님이 예각으로 그려갖고 지울게요. 그래서 어찌됐건 첫 번째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A, B, C가 있으니까 스몰 c를 구하는 무슨 공식? 코사인 법칙. 이걸 적용해서 우선 C의 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의 제곱, 5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120도. 그러면 3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자, 코사인 120도 얼마인지 알고 있나? 그렇지. 코사인 60도와 같지만 코사인은 90도가 넘어가면 음수라 그랬죠. 그래서 얼마다?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인데 음수여야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이제 바로 나와야 돼요. 적어볼까? 얘는 코사인 180에서 120 뺀 이거랑 같긴 한데 부호를 붙여주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 거다. 그러면 여기 마마는 곱해지면 플러스로 바뀌고 2는 약분되니까 계산해주면 3, 3은 9, 5, 5, 25 뒤에 남은 건 3, 5, 15 49가 나와요. 즉 C의 값은 얼마? 7, 7이 49니까 7 이렇게 간단하게 떨어지죠.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공식은 사인 법칙에서 나오는 공식인데 우리가 지금 1번에서 C가 7이라는 것까지 알아냈거든요. 그럼 사인 법칙은 쌍으로 존재하지 쓸 수 있는 공식이잖아요. 즉 A, B, C, C. C가 쌍으로 존재하네.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 사인 C분의 스몰 c가 누구랑 같다? 2R과 같다. 여기에서 라지 R을 찾아내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미리 똑같이 2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 2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계산해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은 2 sin C분의 C라서 여기서 C는 120도였고요. 스몰 c는 방금 구했잖아. 7. 그러면 sin 120도 누구랑 같다? 이거는 간단하게 sin 60도랑 같다. 다시 쓰면요.
2 곱하기 2분의 루트 3분의 7. 약분하면 루트 3분의 7인데요. 유리화 해주기 위해서 똑같이 누구를 곱한다? 루트 3을 곱하면 3분의 7 루트 3.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요럴 때는 이걸 쓰면 좋겠다. 요런 감이 조금 생기거든요.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몇 번 문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가 좀 길긴 한데 한번 같이 볼까? 지면에서 50m 위에 있는 두 지점 A, B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50m 위에 있다. 그래서 요 길이가 50m가 되죠. 그럼 자동으로 요 길이도 얼마다? 50m가 되겠죠. 그런 두 지점을 잇는 A, B를 잇는 다리가 있다. 지면 위의 지점 C에서 A를 올려본 가게 크기는 30도이고 지점 B를 올려본 가게 크기는 45도이다. 그리고 AC, B는 45도이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림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된다. 즉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해야 돼. 여기를. 그쵸? 그러면 지금 아는 거를 다 구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A, B의 거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우선 A, B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보세요. 여기에서 아는 정보는 45도밖에 없어요. 이 길이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 그치? AC와 BC와 이 각을 알기 때문에 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AB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수 있겠다. 첫 번째, 나는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다면 세 번째, 코사인 법칙만 적용하면 된다. AB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AC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 옆면을 보면 어차피 여기 직각삼각형이죠. 여기가 30도래요.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60도가 되겠죠. 옆면에 직각삼각형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60도란 뜻이고 여기가 몇 도다? 30도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면에서 50만큼 떨어져 있다 했으니까 여기 50. 보이나요? 요 옆면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은 여기 30도, 60도, 90도인 특수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1대 2대 루트 3 기억나요? 1대 2대 루트 3. 그래서 여기가 50이면 1대 2대 2배 루트 3 50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나는 AC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C니까 AC의 길이는 100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도 볼까요? 여기 보면 직각이고 45도거든요. 그럼 여기도 몇 도란 뜻이야? 45도가 되겠죠. 이 부분도 내가 그냥 굳이 그려보면 여기 직각, 여기 45도. 그럼 여기 자동으로 45도. 직각이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B고 여기가 C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지면에서 50m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0이면 1대 1대 루트 2. 여기도 50이란 뜻이고 루트 2니까 50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BC의 길이는 50 루트 2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AC와 BC의 길을 먼저 알아내면 이제 끝났어요. 자, 표현을 해볼게요. 요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에서 지금 여기 AC의 길이가 100이라 그랬고요. BC의 길이가 50 루트 2라고 했어요. 그럼 끝났네.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기 때문에 AB의 제곱은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 적용해주면 되죠. 그러면 두 변의 길이 100의 제곱 더하기 50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00 곱하기 50 루트 2 곱하기 누구죠? 코사인 끼인각 45도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계산을 잘 해줘야 되는데 앞에 100의 제곱은 얼마? 100의 제곱은 얼마? 계산이 복잡한데 그걸 끝까지 해볼게요. 50 루트 2의 제곱은? 50만 제곱하면 얼마예요? 2500에 곱하기 2 하면은 5000.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코사인 45도를 뭘로 미리 바꿔놓을까? 코사인 45도는 누구랑 같다? 2분의 루트 2랑 같으니까 이렇게 해놔도 되겠죠? 그러면 2 약분되고 뒷부분 계산해주면 100 곱하기 50 하면은 5000 루트 2다 2 곱하면 10,000 마이너스 10,000 즉 남는 건 누구다? 5000이 남겠네요. 그런데 AB의 제곱의 값이 5000이니까 나는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거든요. 따라서 AB는 얼마다? 루트 5000과 같다. 이거 좀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25 곱하기 100 곱하기 2로 쪼갤 수 있다. 그쵸? 그럼 앞에 제곱수는 5의 제곱, 10의 제곱이니까 50 루트 2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우선 106쪽까지 다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중간중간에 자율과제도 내고 했는데 미리 풀어본 친구들은 아마 그냥 술술술술 저렇게 나도 풀었었지 확인하면 되고 잘 안 됐던 친구들은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되게 천천히 풀이하고 있거든요. 자, 11번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107쪽으로 넘어가서 11번 삼각형 ABC에서 B는 5, C는 6, sin B 플러스 C는 3분의 1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아까 했던 거예요. 요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B 플러스 C는 180도에서 누구를 뺀 것과 같다? A를 뺀 것과 같다. 얘는 누구랑 같다? sin A와 같다. 얘는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 됐어. BC와 sin A의 값까지 알고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지? B, C, A A, B, C 이렇게 겹치지 않고 골고루 있으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가르쳐 준 거라 그랬죠. 그런데 끼인각의 사인 값을 가르쳐 줬으니까 아하, 내가 구하고자 한 넓이는 2분의 1 두 변의 길이 BC 곱하기 sin A 맞나요? BC sin A 그러면 sin A 자리에 바로 얼마 대입할까? 3분의 1 대입할게요. 그러면 계산하면 2, 3은 6, 답은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넘어갈게요. 12번.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가장 기본이에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방금 11번에서 했는데 2분의 1 두 변의 길이에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 값이잖아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에 조금 응용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선 문제를 보면 처음에는 삼각형 ABC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된 삼각형 보이죠? 이러한 삼각형이었는데 AB의 길이는 원래 길이보다 약간 느리고 AC의 길이는 원래 길이보다 약간 줄여서 B', C'이라는 점을 새로 만든 다음에 삼각형 A, B', C'를 이렇게 그어주면 새로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A는 고정된 상태에서 B와 C만 변화시켰을 때 그 변화된 넓이는 원래 넓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걸 못 푼 친구들은 내 생각 이걸 진짜 몰라서 못 풀었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거든요. 풀이 들으면 되게 쉬운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원래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럼 S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A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A를 기준으로 적어보면 2분의 1 BC sin A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넓이를. 됐나요? 그러면 삼각형 A, B', C' 같은 경우는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얘는 예를 들어 넓이를 S'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 B가 그 B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B였는데 지금 길이를 얼마만큼 늘렸다고 해서 20% 늘렸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 20% 늘렸다. 어떻게 될까요? B 곱하기 1.2라는 거 알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B 원래 길이에다가 더하기 B 곱하기 100분의 20을 했다는 거잖아요. 20%만큼 더해줬다는 거잖아. B로 묶으면 원래 거에다 더하기 다시 100분의 20이 됐다는 뜻이죠. 즉 이걸 계산해주면 B는 곱하기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얘가 원래 C였거든. 근데 C는 반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더 줄였어요. 얼마만큼? 10% 줄였대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0.9C가 되겠죠. 그래서 줄여서 0.9C가 됐고 20% 늘려서 1.2B가 됐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1.2B 곱하기 0.9C 곱하기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은 여전히 각 A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sin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정리하면 2분의 1 이거 조금 잘못 적었다. 이걸 쌤이 대문자로 적었네. 소문자로 적어야 되는데 1.2b. 그러면 BC sin A 먼저 적어주고 지금 추가로 더 붙은 애들이 1.2랑 0.9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이 앞부분은 결국에 누구랑 같은 거예요? 원래 삼각형 ABC의 넓이와 일치하죠. 그래서 S 곱하기 1.2 곱하기 0.9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잖아.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S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게 답이에요. 이거의 넓이를 S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답이에요. 근데 조금 더 답지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려면 1.2 곱하기 0.9를 조금 더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분수로 표현해볼까? 10분의 12 곱하기 10분의 9란 뜻이잖아. 맞아요? 약분하면 2, 6, 22, 2, 5, 10 이렇게 되나요? 그럼 2, 3은 6, 2, 5, 10 이렇게 되나요? 다시 계산하면 S 곱하기 25분의 27. 보통 숫자를 앞에 쓰니까 25분의 27 곱하기 S. 최종 답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S'이라는 새로운 변화된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25분의 27S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13번 문제.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BCA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을 알려준 거다. 그림 그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랬죠.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졌어. 그거 나오면 보통 삼각형의 넓이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사인 법칙도 떠올라야 돼요. 자,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냥 그려볼게요. 삼각형이 있어요. 크게 그렸어. A, 식의 반대 방향으로 B, C. 그러면 B랑 마주보고 있는 스몰 b, 요게 5란 뜻이고 각 C와 마주보고 있는 얘가 스몰 c, 8이란 뜻이고 각 A가 60도래요. 그런데 내접원이 있대요. 내접원. 안쪽에서 접하는 원이 하나 있대요. 원에는 항상 중심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접점이 생겼겠죠. 접하니까. 맞나요? 그러면 원의 중심과 이 접점을 연결하면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성질 중학교 때 배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내저번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말하잖아. R. 이것도 R 되겠죠. 얘도 어차피 R이다. 그치?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한다.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코사인 법칙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으로도 구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같은 삼각형 ABC의 넓이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두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다. 첫 번째 방법은 그 공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2분의 1의 두 변의 길이 5와 8 곱하기 끼인각이 사인 60도니까 이렇게 하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로 구할 거냐면 이거예요. 이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는 거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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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선을 그으면 여기 삼각형 하나와 여기 삼각형 하나와 여기 삼각형 하나 결국 삼각형 3개로 쪼개지거든요. 그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합한 것도 전체 삼각형 넓이니까 2번은 그런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그럼 이쪽 삼각형은 밑변이 8이고 높이가 R이죠. 이쪽 삼각형은 밑변이 얼마? 요거를 모르네. 요거를 먼저 구해야지 이걸 써먹을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얘들아 요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요것도 알아야지 풀 수 있겠다. 요거 어떻게 구할까요? 스몰 a거든요. 스몰 a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a라는 값은 a 제곱으로 시작하는 요 공식 써주면 되겠네. 코사인 a가 되겠죠. 그러면 b는 여기서 5였고 미안합니다. 계속 뭐가 뜨네. c는 8이 되고 2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25 플러스 64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8의 코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1이죠. 여기 2 약분하니까 25 플러스 64 빼기 58이 40이라서 여기 얼마 나오나요? 24 49 나와서 a는 얼마다? a 제곱이 49니까 a는 얼마다? 7이다. 구해놓고 풀었어야 됐네. 어찌됐건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 다 표현할 수 있겠죠? 표현해보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1의 밑변 5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도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과 R이 공통이라서 이렇게 묶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죠? 15, 20, 20이니까 2로 나누면 10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 여기에 나온 값과 여기에 나온 값을 같다라고 두면 스몰 R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요 계산 덜 했잖아요. 요 계산부터 해주자. 2분의 1, 5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2, 2, 4, 2, 8 하면 이게 10 루트 3이거든요. 끝났네. 그럼 1번에서 구한 10 루트 3과 2번에서 구한 10R이 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러면 10 나눠주면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한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3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답은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쓰였네요. 자, 이제 드디어 도전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도전 문제 14번부터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쉽다면 쉬울 수 있어요. 별로 앞에 풀었던 13번이나 뭐 12번이나 크게 난이도가 뭐 다르지 않거든요. 비슷해요. 14번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어떤 원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삼각형이 있다는 뜻이에요. A, B, C. 그쵸? 그럼 A는 몇 도다?
60도다. B는 몇 도다? 45도다. 두 개를 가르쳐줬다는 건 나머지 15 구할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죠? 105도니까 빼주면 75도다. 얘는 근데 별로 특수각이 아니라서 쓸모는 별로 없을 거야, 나중에. 그쵸? 해도 이렇게 적어놓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선분 AB는 이거거든요. 이거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거 길이. 이거 길이를 갑자기 어떻게 구하라는 걸까? 대신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거 알려줬어요. 이거 명심해야 돼. 우선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면 뭐 생각하면 될까요? 사인 법칙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사인 A분의 스몰 a, 사인 B분의 스몰 b, 사인 C분의 스몰 c는 2R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근데 우리가 각을 알 수 있는 건 60도랑 45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인 A 대신에 60도분의 스몰 a, 사인 B는 얼마죠? 사인 45도분의 B. C는 사인 75도인데 어차피 얘는 써먹을 수가 없어. 75도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사인 75도. 그래서 2R, R이 6이랬으니까 12.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라는 값은 12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겠죠. 여기 이게 12니까 양변에 사인 60도 곱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B도 양변에 사인 45도 곱해주면 즉 얘는 여기 1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라서 얼마다? 6 루트 3이 되고요. 이렇게 해줘도 되나? 이거 좀 지우고. B는 어디 돼요? 12 곱하기 2분의 루트 2라서 6 루트 2가 되겠네요.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스몰 a는 여기 a랑 마주보는 거니까 6 루트 3. 스몰 b는 각 b와 마주 봐야 되니까 6 루트 2. 됐나요? 그러면 AB를 구해야 되는데 A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아니까 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뭐죠? 75도의 어떤 코사인 값이든 뭐 사인 값이든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을 적용하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일부러 보여줬어. 이렇게 풀면 안 풀려요. 풀고 싶어도. 그래서 괜한 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선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평소 풀던 방법대로 풀 수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조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꼭지점 C에서 변 AB의 수선의 발을 여기를 뭐 D라고 할게요. D. 그러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두 개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각이 몇 도기 때문에 45도기 때문에 그림상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여기 45도가 될 거고 여기가 60도기 때문에 여기가 30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30도구나. 그럼 특수한 직각삼각형이 두 개 붙어있는 꼴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쌤이 아까 이거 다 구해놨잖아. 구해놨으니까 나머지 변의 길이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 길이 찾을 수 있고 요 길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합으로 A, 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에 있는 삼각형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몇 도라고? 45도. 여기 45도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6 루트 3 구해놨어. 1대 1대 루트 2죠. 그럼 얘는 실제로 루트 2로 나눈 값이죠. 루트 2로 나눈 값. 그래야지 B가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이제 같으니까 이렇게. 됐나요?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직각. 여기가 60도라 했으니까 여기 몇 도? 30도. 근데 우리가 아까 이거 구해놨잖아. 6 루트 2라고. 그럼 이거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1대 2대 루트 3.
2로 나눠주면 여기가 3루트 2 맞나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가 1대 2대 다시 이거에 루트 3배니까 얼마인가요? 루트 3배 해주면 곱하기 루트 3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내가 필요한 길이는 어디다?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다. 여기가 선분 DB가 되고 여기가 선분 AD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AB였는데 AB는 AD 더하기 DB로 쓸 수 있고 AD는 3루트 2라고 했고 DB는 계산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리화 해주기 위해서 루트 2 곱해주면 3루트 2 더하기 2분의 6루트 6 즉 3루트 2 더하기 약분하면 3루트 6 이렇게 나오거든요.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으면 이게 최종 답이 되겠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3루트 2 더하기 얼마다? 3루트 6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원래 풀던 대로 뭔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 72도 아까 봤잖아요. 72도라는 값은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나 내가 알아낼 방법이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원래 쓰던 방법을 쓰면 안 되고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꼭지점 C에서 수선을 내려서 AB라는 길이를 AD 플러스 DB로 쪼갠 다음에 풀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에 보면 육각형이 나오네요. 게다가 정육각형이래요.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가 6이라고 했어요. 정육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 6이니까 다 뭐 6이겠죠. 그 다음에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DMC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할까요?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요거 얼마죠? 3이겠네. 그쵸?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코사인 법칙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 변의 길을 모두 알면 코사인 세타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려면 우선 요 MD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건 x를 찾는 거겠네요. x만 찾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 코사인 세타는 공식에만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럼 x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정육각형의 성질을 좀 사용해줘야 되는데 정육각형은 요 한 내각이 몇 도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웠지. 정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을 그으면 삼각형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그런 게 4개 있기 때문에 얼마다? 720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각형의 총 이 내각의 합이 720도다. 그러면 각이 6개니까 6으로 나눠주면 한 각은 120도가 된다. 기억나요? 그럼 여기 이 삼각형 요거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여기 삼각형에서 M, C, D라고 했을 때 여기가 3이라 그랬고 여기가 6이라 그랬고 여기가 세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X로 뒀어요. 여기가 몇 도라고요? 120도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x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러면 x를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x제곱은으로 시작하는 공식이 있었죠. 기억나죠? 그럼 x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3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얼마죠? 생각해보세요. 3, 3은 9, 6, 6이 36,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얼마? 코사인 60도인데 둔각 90도보다 커서 마이너스 붙여주기로 했잖아. 그럼 마마는 플러스로 바뀌고 2 약분해주면 9 플러스 36 플러스 36, 28.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얼마 나오나요? 이거 계산 틀리면 안 되거든요. 45 더하기 18 63 나오네.
63. 제곱이 63이야. 그럼 따라서 x는 루트 63. 7, 9, 63이라서 3 루트 7이라는 값이 나와요. x는 3 루트 7이다. 그럼 끝났네. 두 번째 단계. 코사인 세타는 그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을 다 알았기 때문에 자, 세타는 여기에 있잖아요. 얘의 이웃하는 두 변을 가지고 먼저 써야 되니까 2, b, c 곱할 때 3이랑 3 루트 7을 먼저 곱해주고 이 각과 마주보고 있는 이 6이라는 요 변을 마지막에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의 제곱, 3 루트 7의 제곱 빼기 얼마의 제곱? 6의 제곱이라고요. 그러면 한 번 더 계산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루트 7이고 이걸 계산을 해볼까? 3, 3은 9, 3 루트 7은 제곱하면 63 빼기 6, 6이 36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분자는 여기가 얼마지? 72에서 36 빼면 얼마예요? 다시 36 여기 2, 3은 6, 3, 18 루트 7 여기 또 한 번 더 약분된다. 그쵸? 그러면 루트 7분의 2가 되거든요. 그럼 최종 답은 유리화해서 적어줘야 되잖아. 그럼 최종 답은 얼마가 될까요? 7분의 2 루트 7 그래서 좀 공간이 있나요? 따라서 최종 답은 코사인 세타는 루트 7분의 2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7 똑같이 곱해주면 7분의 여기 루트 7이거든요. 7분의 2 루트 7 이렇게 최종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이렇게 되고요. 16번 풀어볼게요. 공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와요.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원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임의의 사각형 막 그릴게요. A, B, C, D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A, B, C, D 각 변의 길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랬을 때 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구하시오. 얘들아 넓이를 구하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대각선으로 쪼개서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파악하라고 했죠. 그러면 대각선을 AC를 긋던 BD를 긋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조선 하나 이렇게 그어가지고 결국 내가 구하려고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누구의 넓이? ABC의 넓이와 더하기 삼각형 누구? ADC의 넓이를 구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B의 길이가 1이라 그랬거든요. 여기가 1. BC의 길이는 2. CD의 길이는 3. DA의 길이는 4예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는 다 알고 있어.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변의 길이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인각 세타 모르니까 세타. 그럼 얘기는 얼마가 될까요? 원래 임의의 사각형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성질인데 이렇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대각의 합은 항상 몇 도다? 180도다. 대각의 합은 180도다. 그래서 제가 세타면 얘는 라디안으로 표시할까? 상관은 없는데 얘는 180도 빼기 세타, 즉 파이 빼기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둘의 합이 180도여야 되니까.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에 1 곱하기 2 곱하기 뭐다? 사인 세타다. 더하기 삼각형 AD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런데 어차피 파이 마이너스 세타 누구랑 같다고요? 그냥 사인 세타랑 같다고요. 그럼 얘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2분의 1 사인 세타로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얼마가 되지? 1은 2, 여기는 3, 4, 12. 14니까 얘랑 약분하면 얼마죠? 7. 7 사인 세타가 답이 됩니다. 끝났어요. 나는 누구만 알면 된다? 사인 세타만 알아내면 최종 답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럼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할까? 사인 세타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갑자기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해? 막힐 때에는 누구를 구한다?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된다. 그쵸?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사인 세타는 구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식을 세워봤더니 난 사인 세타만 구하면 된다. 근데 사인 세타를 바로 구하기 힘들 때에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3단계.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우선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우선 얘를 알아야 돼요. 그쵸? AC를 알면 예를 들어서 요 삼각형에서 AC 길이를 알면 세 변의 길이를 아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고 그걸로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거든요. 결국 나는 변 AC를 구하면 된다. 그쵸? 그럼 변 AC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AC는 이 삼각형의 변이기도 하고 이 삼각형의 변이기도 한 공통변이에요.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는데 AC를 구하는 식 말고 AC의 제곱을 구하는 식 있잖아요. AC의 제곱을 구하는 식을 한번 적어볼까? AC의 제곱을 구하는 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죠. 왼쪽 삼각형에서 보면 AC의 제곱은 1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오른쪽 삼각형에서 보면 AC의 제곱이라는 애는 3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얘네를 좀 정리해주면 여기서 구한 AC의 제곱과 여기에서 구한 AC의 제곱은 같다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해서 얘들아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 다른 노트에다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복사하기 다시 돌아가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자 됐죠? 여기서 더 풀어볼게요. 아까 공간이 없어서 우리 아까 했던 풀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구한 AC의 제곱과 여기서 구한 AC의 제곱은 일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오른쪽에서 구한 3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우선 1 더하기 4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9 더하기 16 그 다음 얼마죠? 마이너스 6, 4, 24 그리고 이 부분 어때요? 파이랑 마이너스 무시하고 코사인 세타긴 한데 얘는 파이에서 조금 뺀 거는 2, 4분면으로 보면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5 빼기 4 코사인 세타는 25 마마니까 플러스 24 코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있는 걸 동류항으로 생각해서 이항하면 28 코사인 세타는 20이 돼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28분의 20이 되거든요. 약분을 좀 해줄까? 4, 5, 20, 4, 7, 28 하면 7분의 5가 나와요. 자, 우리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코사인 세타를 구했죠. 그 다음 뭘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코사인 세타를 구했으면 사인 세타를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 됐네.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1 코사인 제곱 세타에 뭐만 씌워주면 된다.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왜냐? 여기서 항상 사인은 플러스니까. 그래서 루트 1 77이 49, 55, 25. 49로 통분하면 24. 즉 루트 49는 7, 루트 24는 4, 6, 24에서 2루트 6 이렇게 되거든요. 사인 세타는 7분의 2 루트 6이 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요 사인 세타를 이제 어디에 대입하면 끝난다. 우리 아까 풀었던 부분 여기 기억나요? 우리 넓이 구하고 있었죠? 7 곱하기 사인 세타만 구하면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7 곱하기 사인 세타 방금 앞에서 구한 7분의 2 루트 6 대입하면 7, 7 약분하면서 최종 넓이는 2 루트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조금 이해해 주길 바라고 우선 풀이 자체를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세요. 자, 처음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어요. 삼각형으로 쪼갰어. 그래서 보조선 AC로 긋든 BD로 긋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쌤은 AC로 이렇게 그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어차피 답이 되는데 얘를 정리해봤더니 결국 7사인 세타였다. 그 결과 나는 사인 세타만 구할 수 있으면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사인 세타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찾아보자. 근데 코사인 세타의 값 또한 바로 구할 수가 없어서 누구를 구했다? AC를 구했다. 그래서 AC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에서 각각 적용한 식을 같다라고 뒀다. 어차피 같은 AC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천천히 정리해주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고 그것으로 다시 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대입을 해주면 최종 답은 2루트 6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이 중단원 문제를 그래도 수업 시간보다는 그래도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서 많은 문제를 풀이를 한 것 같은데 참고를 하고 질문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아니면 쉬는 시간에 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대단원 문제도 곧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